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2월 30일, 월요일입니다. 2019년도도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죠? 웃음만 나오죠? 웃음만 진짜 나와요. 그쵸? 뭐 예상은 했지만, 12월 한 달은 뭐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고요. 뭐 정말 훅 가는 것 같아요. 뭐, 연말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한번 결산도 해볼까, 뭐 특집 해볼까 그런 거 생각했는데, 그냥 뭐 just another day입니다. 그냥 하루 중에, 평범한 하루 중에 하나로 그냥 생각을 하고요. 그냥 원래 제 하던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또 굵직굵직한 게 있었죠. 지방세 개편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이번에 취득세가 바뀌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이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현행 조세제도가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사실 양도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 다 이게 종합소득이라든가 다 국세예요, 국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만 좀 알면 됐고, 대표적인 이제 지방세가 이제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있는데, 이 취득세와 재산세는 뭐 이렇게 할 만한 게 없어요. 할 만한 게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절세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몰라도 되는데, 야, 이제 이렇게 지방세까지, 취득세까지 이번에 개편안에 대해서도 별도 특집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게 약간 좀 우픈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거는 그냥 정말 저도 세무사 시험 볼 때 정말 지방세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뭐 잘 하지도 않고 그런 건데,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참 어렵다.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야 어차피 뭐 이쪽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제 자꾸 물건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막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어려우실 거잖아요. 그쵸?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세제가 이제 개편안이기 때문에 기사 보지 않고요. 보도자료 원문을 볼 텐데, 지방세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사이트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검색창에서 이렇게 행안부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제가 미리 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홈페이지가. 자, 홈페이지에서 이제 정보 공개 참여민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뉴스 소식에 있어서 보도 자료를 갑니다. 그래서 여기 좀 확대를 좀 할까요? 뉴스 소식에 있어서 보도 자료를 간다. 그래서 여기서 보도 자료 누르면은 뚜루루루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시면 보세요. 조회수 뭐 55, 48, 46, 44, 48 갖다 갑자기 3645 엄청 뛴 거 있죠. 이거죠, 이거. 내년부터 주택 매매 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이렇게 이제 볼 건데, 여기 한번 눌러보죠. 눌러보면 여기 이제 쭉 나와 이렇게. 그래서 여긴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첨부 파일이 한글밖에 없어. 뭐 PDF 있지도 않아. 그래서 뭐 그냥 바로 보기 하셔도 되는데, 저는 다운 받아서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래서 한글 파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볼 거예요. 제 예상 시간 한 30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길면 여러분들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20분에서 30분 정도 할 거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 보이시죠? 담당자가 이화진 과장님하고 박성근 사무관님 있습니다. 이거 뭐 개인정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락처가 있으니까 0442-205-3831, 0442-205-3836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분들 워낙 바쁘고 그러시기 때문에 뭐 이게 간단한 거는 검색이나 제 것 유튜브에다 댓글 하시면 되고요. 좀 복잡하거나 그런 거 이쪽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저라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쪽에 하시면 요즘에 다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주택 매매 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이거 좀 며칠 있으면은 바뀌는데요. 어떻게 하시려고? 2020년부터예요. 그쵸?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2020년도에 들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내년부터 21년인가 그러면 큰일 나요. 2020년도부터 주택 매매 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진다. 자, 좀 크게 해서 봅시다. 자, 행안부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20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좀 달아주면 좋겠어요.
6억 초과해서 9억 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2%에서 1에서 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자, 취득세 개편 크게 두 가지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6억에서 9억 취득세가 세분화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1세대 4주택 이상, 이게 4주택 포함이에요. 4주택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4% 취득세율 적용. 그래서 기존은 1%에서 3%였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4%가 바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자, 봅시다. 보도 자료가 기존에 나왔던 국토부하고 좀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 그냥 술술 읽으면 좀 약간 이해되게끔 좀 되어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 원과 9억 원 사이의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 구간의 세율이 적용돼서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 효과가 있었다. 이걸 이제 점핑 이펙트라고 해요. 자, 이에 따라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다운 계약서죠. 아파트 분양 시 계약 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이게 옵션가가 이제 당연히 취득가에 들어가니까 그쵸? 옵션 가격이 주택 거래에 왜곡이 있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과 9억 원에서 세율이 한 번에 1%포인트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서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하였다. 그래서 취득가 곱하기 3분의 1을 하시고 마이너스 3억을 빼면 세율이 나오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예. 자, 어쨌든 요런 거죠. 6억까지는 1%인데 갑자기 6억에서 단돈 1원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2%로 확 뛰어버려요. 그래서 6억 1원 전체에 대해서 2%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걸 낮추기 위해서 6억 1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6억으로 한다. 현실적으로 6억 1원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6억 1000, 6억 2000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매도자님 좀 깎아주세요. 그럼 제가 감사의 의미로 좀 얼마 드릴게요. 여기 이제 약간 불법 다운 계약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요렇게 계산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좀, 좋은데, 좀 이왕 한 김에, 이거 요렇게 쭉,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1억은 한 0.1% 해버리고 6억은 1% 하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9억 넘는 것도 이렇게 쭉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도대체 상한선을 몇으로 해야 되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뒤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 요 부분도 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데 좀 아쉽죠. 그거는 뭐 이제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6억에서 7억 5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거 7억 5천. 그래서 7억 5천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에서 2%대로 좀 낮아지고요. 7억 5천 초과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 내지 3%포인트로 높아져요. 그런데 이제 세율이 인하되는 주택의 수가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 전체 세부담은 연간 90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6에서 7억 5천 주택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세금이 이게 2.7만 건이고 7억 5천에서 9억 원 주택 거래가 1만 8천 건이라서 요만큼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특히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억 5천에서 9억 원 구간의 주택을 만약에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따 빠르다. 이제 뭐 당장 오늘 내일밖에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그 전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0일까지 만약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2%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 조치를 두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봅시다. 취득세율 구간 세분화, 그래서 7.5억, 7억 5천에서 9억 이 구간에 대해서는 19년 12월 말까지 매매계약 체결하고요. 플러스 20년 3월 말까지 잔금 지급하면 종전 2% 세율 취득세 적용.
그러니까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쵸? 그리고 이 경우에 분양권은 20년 3월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2년 12월 말까지 잔금하면 기존 종전규정이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7억 5천 이하는 어떻게 해야 될까? 7억 5천 이하는 20년 내년에 그러니까 2020년부터 잔금을 치러야면은 세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약 예를 들어서 19년에 잔금 치러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다 지났지만 19년에 잔금 치러야 한다. 잔금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되죠? 20년 이후로 넘기는 게 유리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요게 이제 또 하나 쏠쏠하게 나올 수 있는 팁이고요. 자,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에서 3%의 주택 유상거래세율 이걸 배제하고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요 네모 있죠, 네모가 있고 여기 약간 좀 들어가서 동그라미가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좀 큰 거예요, 큰 거. 요게 약간 큰 단위의 내용이고, 요게 이제 요 네모 안에 들어가는 세부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세대가 4주택 이상이면은 기존의 1에서 3%가 아니라 일반 취득세율, 일반 부동산 취득세인 4% 바로 적용해버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취득세가, 주택도 똑같이 취득세가 4%였는데 2014년부터 주택 유상 취득 시에 부동산에 대한 일반 취득세 4%보다 낮은 1에서 3%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서 이게 주택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4주택 이상 보유하는 다주택자의 경우에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4주택 이상부터는 기존의 다른 부동산과 똑같이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세대 4주택 이상부터는, 그러니까 4주택 포함이에요. 4주택 이상부터는 기존 3%가 아닌 4% 바로 적용. 자,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세대 기준. 이때 세대 기준은 주민등록상 세대.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지방세와 국세의 차이다. 그래서 국세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상도 중요하지만 실제 같이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지방세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상 같이 있으면 같은 세대,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걸로 보는데, 단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봐버려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놓치시면은 아주 작살납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방세에서는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 이제. 그래서 이게 어렵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좀 몇 번 이렇게 이슈가 됐었죠. 별로 이슈가 될 이유도 없는데 이제 놀라신 거죠. 자, 뭐냐면, 자,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지분에 대해서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한동안 그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막 돌았었죠, 이게. 아니, 그러면 내가 부부 공동명인데 나 지분 0.5 한 1주택, 배우자 0.5 한 주택, 그럼 둘이 합치면 2주택인가? 아니, 근데 그게 같은 주택이면은 없던 주택이 새로 생기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분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한 주택으로 보기는 보지만, 자, 부부 등 동일한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냥 세대가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갖고 있다거나 부모와 자식 간이 뭐 공동 지분을 갖고 있다거나 그러면 그냥 한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동일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자, 그러니까
내가 지분을 0.5 갖고 있는데 나머지 0.5를 다른 세대, 어떤 부모님 세대라든가 자녀 세대가 가지고 있다. 세대가 분리된. 그러면 각각 하나씩 봐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건 조심하셔야죠. 아시겠죠? 자, 이 역시 2019년 12월 3, 요거는 이제 입법 예고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0년 3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는 적용 배제하도록 경과시를 두고 있는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22년 12월 31일까지다. 자, 그래서 요거 다 똑같은데요. 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20년 3월 말까지 잔금하는 경우 적용 배제. 단 분양권은 아까랑 똑같이 22년 12월 말까지. 그래서 요거 또 이제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빠져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요거 잘 활용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번에 4번 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만약에 12월 3일까지 계약을 했어. 근데 잔금이 만약에 3월이 넘어가서 4월이라든가 5월 달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 좀 다시 씁시다 해가지고 좀 어떻게 잘 해서 3월 말까지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뭐 이외에도 요거는 그냥 뭐 허위 신고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뭐 뻔한 이야기니까, 그쵸?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이거죠. 주요 질의응답.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정보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왜 6억에서 9억 구간만 세율을 바꾸느냐? 자, 문턱 효과가 6억과 9억 원에서 발생하므로 해당 구간을 세분화하고 9억 원 초과 구간까지 세율을 세분하면은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현행 최고 세율을 유지한다. 그렇지만 여기에 안 써져 있는 말이 있죠. 6억 이하도 세분화하면은 세율 인하가 불가피하다. 그 말은 빠져 있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지. 아까 말한 거 이거죠. 왜 여기만 바꾸냐는 거죠. 요렇게.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꾼 거다. 아, 그거는 어그리. 근데 여기는 왜 못했다? 이걸 바꾸면은 세율 인하가 불가피하다. 아쉽죠. 어찌됐든. 자, 2번. 세율 계산법이 복잡한 거 아니냐. 가격별 세율표 제공과 안내 등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어차피 취득세는 내가 안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없다니까요. 뭐 양도세는 내가 공동명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취득세는 공동명의 한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외우면 된다? 7억 5천만 외우면 된다 이거죠. 7억 5천보다 밑에면 취득세가 이제 낮아지는 거고 7억 5천보다 높으면 취득세가 이제 높아지는 거다. 7억 5천에서 9억만 인상하는 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아까 이것도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문턱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거하자는데 뭐 그냥 뭐 특별한 말 없어요. 그냥 뭐 약간 납득은 되지 않아요. 근데 뭐 이제 그 계산식을 만들다 보니까 딱 그 가운데 값이 이제 7억 5천이 나온 거죠. 어쩔 수 없죠. 이거. 자, 1세대 4주택 취득세를 관련해서 지방세법 시행일 전에 계약한 주택도 적용이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입법 예고되기 전인 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을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금 지급. 이게 이때도 취득은 잔금일로 보는 거예요. 세법이랑 같이. 그래서 이때는 종전세율 적용하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잔금을 3월 30일이 넘어가도 안 되겠죠. 자, 그럼 1세대 범위는 어떻게 되냐? 저 보세요. 1세대 범위는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보지만 이 지방세는 그냥 주민등록법 이걸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랑 이제 또 막 헷갈려서 양도세를 기준으로 또 이걸 하면 큰일 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열을 올리고 옆에 컵을 하나 물컵을 갖다 놓고 좀 하고 있어요. 물 한 잔 마실게요. 아, 순간 제가 착각했어요. 라방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라방 해도 재밌겠죠. 데일리 뉴스를 그냥 라방으로 하고 그냥 이렇게 딱 바로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편집하는 거 거의 없으니까.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지방세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면은 그냥 1세대로 본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배우자는 세대 분리가 안 돼요. 이거는 양도세랑 같아요. 근데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의 자녀도 양도세에서도 소득세법에서도 별도 세대 구성을 하지 못하는 예로 봐요. 그래서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세대를 분리해도 1세대로 간주한다. 자,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얘가 이제 희한해요. 자, 취업해서 소득이 있다. 그래도 1세대에 포함되는 거냐? 세대 분리 된 거 아니냐? 세대 구성할 수 있으니까
세법에서는 된다 그랬죠. 양도세 그런 거 할 때는. 그런데 지방세법 보세요. 해당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라면 사람 구실 못하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1세대에 포함시켜버리겠다.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키포인트. 오케이? 그래서 요거 좀 이렇게 잘 아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지방세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세율 및 주민세 균등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아무튼 자기들은 자기들 기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세법은 국세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쪽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자,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세대잖아요. 같은 세대. 부부는 세대 분리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는 거죠. 단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내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뭐 부부 공동명인지 같은 세대 내에서 가족 공동명인지를 잘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다 카운트가 되니까 조심하셔라. 자, 이것도 재밌는 게 있어요. 동시에 복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 방식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는 취득 순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봐주겠다. 이거는 이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봐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주택 소유 세대가 추가로 3개를 동시에 취득한다. 아, 이런 일은 정말 흔하지 않죠. 근데 그냥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갑자기 뭔가 삘이 꽂혀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정보 보도자료가 지금 투기를 조정하고 있는데 죽겠어요. 자, 납세자가 선택하는 한 개 주택은 세 번째 주택으로 모아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1에서 3%.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내가 현재 2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에 3개를 동시에 사. 그럼 갑자기 5주택이 되잖아요. 1, 2를 갖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3, 4, 5를 뚜루룩 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그걸 3번으로 보겠다. 그러면 3번이기 때문에 기존의 취득세 1에서 3% 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개 주택은 4번, 5번으로 봐서 4%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을 뭘로 해야 되죠? 무조건 취득가가 높은 거를 3번으로 때려야죠. 그래야지 취득세 조금이라도 줄이겠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 포함되냐? 포함된다. 자, 그래서 이제 뭔가 비판을 의식했는지 바로 나왔어요. 아니,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유도했고 임대 등록 시 4에서 8년간 처분 제한 조건도 있는데 갑자기 세율 올리는 거 정책과 무슨 하냐. 아, 이거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아, 이거 정말 이거는 훌륭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임대 등록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전세 등 안정적이고 양성화된 서민 주거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지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 자체를 지원해서 소유 집중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개정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4% 올려서 받아도 된다 이 말인 거죠.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까지 등록을 유도했으면서 그래서 뭐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런데 자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이 취득세가 4% 된다. 그러면 그 4% 올라간 만큼 이 집주인들 임대인들이 누구한테 전가할까? 임차인한테 전가를 하겠죠. 월세를 올린다든지 전세를 올린다든지.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그게 싫은 사람들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자 그럼 누가 그 전세나 월세를 공급하겠어요. 그쵸? 자 그리고 임대 등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분류가 세대는 임대 뭐 소득 평균 배제, 뭐 아무튼 이것저것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 이거 가지고 징징대지 마라 이거예요. 패스.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세 포함되느냐? 자, 이것도 이제 이걸 딱 보면은 지방세와 국세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오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 양도세에서는 실질이 주거라면 주택수로 봐요. 그런데 외형이 오피스텔은 업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미 일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수에서도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만 보면은 오피스텔은 아무리 많아도 취득세 4% 그거는 안 들어가죠. 그런데 그러다 큰일 나요. 나중에 양도세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못하면 더 헷갈려가지고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나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이거는 또 주택수에서 제외된대요. 환장하겠어요. 분양권은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지만 입주권은 주택수 들어가고요. 분양권은 주택수가 아니죠. 세법에서는 양도세에 있어서는. 근데 취득세 할 때는 또 다르대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어려운 게 뭐냐면 무슨 양도세 할 때 취득일 기준, 양도일 기준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이제 취득세 기준, 양도세 기준 또 따로따로 봐야 돼. 야,
어렵다, 참, 진짜. 그래서, 아우, 저도 강의할 때, 책 쓸 때 아주 헷갈리기 딱 좋게 돼 있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상속 증여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느냐? 별도의 세율세 체계가 적용된다. 상속 등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세에 포함된다. 자, 세법에서는 또 약간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죠? 법인도 적용되느냐?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다. 아니,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뭔가 나올 만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바로 또 질문이 나왔죠. 아, 되게 꼼꼼한 것 같아요. 자, 1인 법인 설립 등으로 세금 회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지 않냐. 자, 법인 설립이 모두 탈세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자, 게다가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를 소득세도 내야 되고 법인의 법인세도 납부해야 되고 세금 더 많이 낸다 이거예요. 자, 회계장부 기장 의무가 생기면 기장료 매달 나가야 되죠. 양도세 장특공,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법인을 좀 하고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양도세 중과가 안 되니까 무조건 법인을 막 해. 근데 양도세 중과가 안 되는 이유가 양도소득세 개념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 개념이 없으니까 양도소득세에 있었던 비과세라든가 장특공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근데 중과는 안 하고 장특공이나 비과세는 받고 싶대. 아, 이게 무슨 놀부심보예요. 죄송합니다. 좀 오버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버한 이유가 저 녀석이 계속 지금 막 갑자기 떠들고 막 좀 살아나고 있었지. 자,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특공 없고요. 분류과세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이런 거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법인이 엄청 세금 많이 내요. 그래서 이걸 취득세 이거 하나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는데 이걸 피하겠느냐? 쉽게 말해서 소탐대실 하겠냐라는 거죠. 정부도.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이제 뼈 때리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회계장부 기장 의무가 발생해서 매매 임대 거래가 투명해진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법인을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차마 방송에서 말 못하겠지만 법인으로 딱 해놓고 한 방에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될까봐 안 할게요. 자, 4주택자의 경우 6억 이하 주택이 1%였는데 이게 4%가 돼서 4배가 되잖아요. 4배가. 3%포인트가 되는 것은 불공평한 거 아니냐. 불형평. 이런 말 많이 쓰나? 좀 특이하네. 이거 똑같아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거다. 우리가 이래서 3%준 거는. 그런데 다주택자의 담세력을 고려할 때 이게 뭔 말이냐면, 야, 네가 세금을 부담하는 능력이 되잖아. 쉽게 말해서 다주택자는 다 돈이 있다고 보는 거죠. 세율이나 혜택을 지속하는 것은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해서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 조세 형평을 해칠 수가 있다. 그래서 괜찮다 라는 거죠. 참 그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그럴싸하게 써놨죠. 이것도 능력이에요. 허위신고 추진 관련으로는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다운계약서라든가 허위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그거 들키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다시 다 조정해가지고 세금도 추진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예요. 6억에서 9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6억이면은 1%. 그러니까 6억 딱 넘은 사람들은 원래 2% 1200이었는데 1%만 되니까 600만 내면 되니까 좋죠. 그리고 6억 1000도 1200이 아니라 650이니까 좋아요. 좋아요. 계속 가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 7억 5천 딱 되면 이때가 2%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 딱 1500이니까 똑같아져요. 그리고 7억 5천이 넘어가는 이 순간 7억 6천이 되는 순간 얘 세금이 1510 이런 식으로 뛰어버려요. 그래서 요거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원문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요. 요거 이제 원문 보시면서 이렇게 좀 비교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좋아요. 언제 통과가 될까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어차피 통과될까 빨리 통과되는 게 낫죠. 바뀔 거. 그래서 요거 이제 바뀌는 거니까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아예 이제 법인을 생각하시거나
세대 외 구성원한테 이제 취득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세대 외 구성원이 취득할 때 그 취득 자금, 증여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금 출처 소명 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덥석 물다가 더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법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공부 좀 하고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법인 강의를 따로 안 하는 게 해봤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웬만하면 하라는 게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거 아니면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약간 힘 빠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되게 좀 그럴싸한 걸 좋아하는데,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디서 듣고, 이제 제 수강생 중에 어디서 다른 데서 듣고, 여러분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나 봐요. 이렇게 하면 된대. 라고 막 와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봤을 때 열에 한 7, 8대는 막 탈세야. 그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왜 그 탈세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늘 말씀드리면 세금은 그냥 내는 거예요. 다시 내는데,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그걸 내가 줄일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게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정도로 가셔야 돼요. 지금은 특히 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변화된 내용으로 좀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관련 내용 맞춰서 더 계속해서 드릴 거고, 이제 이걸 보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언론 보도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1에서 3%, 특히 이제 6억에서 9억 부분이 좀 세분화되는 거 좀 조심하시고, 특히 이제 4주택인 경우에는 4%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쭉 방송을 할 거고요. 1월 1일 하루 좀 쉬고 12월 31일도 마지막 날인데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꾸준히 그냥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잘 들으시고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월 달부터는 1월 달에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좀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리자면, 1월 달은 제가 정규 과정이 없어요. 지금 이제 커리큘럼 계속 바꾸는 거 만들어야 돼서 없고요. 1월 달에는 개정세법 특강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필요하신 분들 들으시면 될 거고, 이제 특강은 양도소득세 중심, 주택임대사업자 중심, 법인 중심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 특강은 이제 다 웬만하면 온라인 위주로 할 것 같아요. 오프라인은 이제 안 하고. 정규 과정도 오프라인은 잘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전반하고 뭐 그렇게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본문에다가 신청서 링크 드릴 테니까 그 신청서에다가 개인정보 그 동의하시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홍보 문자니까 꼭 필요하신 분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나름 블로그에다가 막 올리긴 하는데 못 듣고 지나쳤다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받아두시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뭐 무료 강의라든지 뭐 신세계 아카데미 되게 저렴하거든요. 1회당 5,000원밖에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제가 알려드리니까 한번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취득세 바뀐 거 잘 챙기셔서 본인한테 맞는 절세법 잘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하세요. 그리고 너무 막 연말연시 그거에 대해서 의미 갖지 마시고, 물론 의미는 있지만 나 올해 생각보다 뭐 못했어, 속상해,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지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뭐 그냥 오늘은 이제 연말이니까 뭐 푹 쉬어야지, 뭐 안 해야지, 뭐 그냥 뭐나 해야지, 뭐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누가 그랬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단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냥 just another day예요. 그냥 쭉 우리는 그냥 keep going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돼요.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 데일리 뉴스였고요. 저는 또 좋은 뉴스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